안녕하세요. 천만TV입니다.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 2월 18일 기준 벌써 관람 객수가 50만 명을 넘었습니다. 다큐멘터리 영화치고는 이례적이라고 합니다. 제가 극장에 갔을 때도 주말이라 그런지 상영관이 꽉 차 열기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영화의 최초 도입부는 4.19 혁명 장면이 나옵니다. 시위하는 군중들에게 경찰이 발포했고 당시 많은 학생들이 다쳤습니다. 그 후 이승만 대통령은 병원을 방문하여 이송된 다친 학생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보며 눈물까지 흘리셨습니다. 나를 대신해 우리나라 학생들이 다쳐 내가 미안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후 단 며칠 만에 사임을 발표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부정선거가 이승만 박사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 부정선거를 했다고 알고 있었는데 이는 사실과 달랐습니다. 대통령이 아닌 부통령 선거에서 부정선거 개입이 있었고 이 사실을 대통령은 알지 못했지만 대통령이 책임지고 물러난 것입니다. 그 후 이승만 대통령은 프란체스카 여사와 하와이로 가셨습니다. 잠시 미국에 갔는데 이후 이승만 박사의 귀국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언론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이 재임 시절 엄청난 돈을 스위스 계좌로 이체했다고 기사화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하와이에서 생활했던 이승만 대통령은 돈이 없어 현지 교포들에게 도움을 받을 정도로 매우 힘들게 사셨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줬던 하와이 교포분께 서울집을 양도하겠다라는 양도 문서까지 작성하셨습니다. 그만큼 개인의 재산보다 대한민국의 안위에만 신경 썼던 지도자였던 것입니다. 또 지금까지도 잘못 알고 있는 사실 중 하나가 6.25 전쟁이 발발하고 도망친 대통령의 이미지였습니다. 당시에 사람들이 한강철교를 건너고 있는데 정부가 예고 없이 다리를 폭발하는 바람에 많은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영화를 통해 당시 상황을 확인한 결과 실제 시민들이 갈 수 있게 다리 옆 부교를 만들어 통행은 지속되었고 폭파 작업에 관여했던 경찰 관계자들 일부만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다리 폭파 이미지들은 대동강 철교가 무너진 장면을 언론에서 활용해 선전선동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의 가장 큰 업적들을 소개하였습니다. 첫 번째, 농지개혁입니다. 당시에는 우리 국민 대다수가 공산주의를 선호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땅이 없는 소작농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농지개혁을 통해 자영농을 육성하였습니다. 그래서 개혁 전 토지 소유 비중이 10%대에서 70%까지 급 상승했습니다. 실제 자영농으로 변신했던 사람들이 자신의 땅을 지키기 위해 6.25 전쟁에 참전하여 싸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토지개혁이 없었다면 6.25 남침 때 대한민국은 사라졌을 것입니다. 이 토지개혁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신생국들 중에서 가장 성공한 사례라는 것입니다. 개인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았다면 수작농들은 나라를 위해서 싸우지 않았을 것입니다. 실제로 비슷한 시기에 북한에서도 토지개혁을 했지만 이것은 토지를 전부 국유한 것이었고 사회 발전에 도움을 전혀 주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대한민국 여성에 대한 투표권 부여입니다. 대한민국이 수립되자마자 이승만 대통령은 여성들에게 투표권을 주었습니다. 이는 유럽의 스위스보다도 앞선 사례라고 했습니다. 당시 기득권이었던 조선의 양반 계층들은 여성들에게 참정권 주는 것을 반대하였지만 이승만 대통령이 밀어붙여 일사천리에 적용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여건이 지금에 이른 것은 이승만 대통령의 공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업적, 미국과의 한미 상호방위 조약 체결입니다. 그는 미국 유학했고 하버드, 예일, 프리스턴 등 미국 최고의 대학을 최단 기간으로 졸업한 석학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빠르게 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이를 활용해 미국 내 권력자들과 지속적 교류를 하였고 대한민국에 전쟁이 났을 때 그들을 설득해 전쟁 2주 만에 미국 참전하게 되었고 우리나라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전쟁 후 한미 상호방위 조약 체결을 통해 대한민국의 안보가 강화되는데 큰 역할을 한 인물입니다. 잘 생각해보면 미국이 약소국인 대한민국과 이런 조약을 체결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이러한 업적은 이승만 대통령이었기에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미군이 우리나라에 지속 주둔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혹자는 자주 국방을 운운하면서 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군 주둔 효과로 국방비에 소요되는 돈을 경제개발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경제개발을 통해 벌어들인 외화로 세계 5, 6위권의 군사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또한 일본 5.5만 명, 독일 2.5만 명, 영국 1만 명과 이탈리아 1.2만 명과 같은 선진국들도 미군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실제 미군이 철수한 베트남, 필리핀, 아프가니스탄의 이후의 사례를 본다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의 순기능을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국제사회에서 외교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아는 사람이었으며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미국과 전쟁을 하게 될 것을 이미 수십 년 전에 알고 있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집필한 재팬 인사이드라는 책에 미국과 1의 전쟁 가능성을 기술한 것이 그 증거입니다. 실제 이승만 박사는 미국이 대한민국에서 철수하면 전쟁이 날 것이라는 것을 알고 미국 철수를 반대하였지만 미국은 이미 애치슨 선언을 하였고 결국 일본으로 철수하여 이후 6.25 전쟁이 났습니다. 그 밖에 당시 문맹률 90%에 이르렀던 국민 계몽을 위한 학교 설립을 지속해 몇 년 만에 10%로 낮추는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건국 전쟁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의 중요한 업적으로 기독교 입국론입니다. 그는 기독교를 통치 기반으로 대한민국을 운영하였습니다. 최초로 재헌국회 개회시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위대한 민족으로서 정의와 평화의 복을 누리도록 노력하고자 연설하였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태생적으로 기독교 국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당시 대한민국의 기독교인 비중이 5%가 채 되지 않았을 때 그가 임명한 국회의원 목사님 기독교인 비중이 50%에 육박하였습니다. 교회가 교육 수준이 높았고 인재를 길러내는 요람이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남과 북의 두 체제가 나뉘어지고 70년이 지나 보니 뛰어난 지도자의 해안으로 지금까지 후손들이 누리는 혜택이 크다는 사실입니다. 건국전쟁이라는 사실 기반 다큐멘터리 영화를 통해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가짜 선동을 당해왔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을 목숨과도 같이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 헌신했던 대통령이 수십 년 동안 오해받고 대한민국 건국의 아버지로 대접받지 못한 것은 정말 통탄할 일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건국 국부가 대접받는 모습과 비교하니 더 눈물이 났습니다. 함께 영화를 본 아들도 학교에서 배웠던 이승만 대통령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아직 영화를 안 보셨다면 보시기를 꼭 추천드립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깨달은 사실은 잘 만든 영상은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그들을 변화시킨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미약하지만 주문을 높일 수 있는 영상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뛰어난 지도자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상을 보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천국에서 만나요 천만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